수양제 양광, 형을 모함해 내쫓고 태자가 되더니 아버지 문제마저 죽이고 스스로 황위에 오른 패륜하였습니다. 인간 말종이란 표현마저 모자른 폭군 중의 폭군이었죠. 당친 사례가 100년에 수나라의 군대는 113만 3,800명, 약 3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에 투입된 중공군의 수가 298만 명,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군이 몰려온 겁니다. 자, 수나라 군대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육군은 이곳 요동성에서 고전하고 있고요. 평양성까지 갔던 해군은 복병에 밀려 이곳 해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했던 양제는 작전을 바꾸어 요동성 공격을 지속하되 별동부대를 편성해 직접 평양성으로 진격하기로 하죠. 가서 영양왕의 목만 베어오면 고구려 정벌은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양제는 우중문, 우문술 두 장수에게 30만 5천 명의 군사를 주고 평양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100일분의 식량과 무기, 화약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병사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무려 쌀 3가마니가 넘었다고 합니다. 미친 거죠? 한 가마니도 들고 있기 힘든데 이걸 들고 몇 날 며칠을 행군해서 적을 공격하라니. 별동대는 출발했지만 무게를 이기지 못한 병사들이 중간중간 식량을 버렸고 별동대 특성상 중간에 보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기에 평양성은커녕 현재 우리 국경인 압록강에도 못 미쳐 이들의 전투력은 급격히 떨어져만 갔습니다. 한편 30만 별동대가 온다는 소식에 영양왕은 드디어 이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웅 을지문덕을 평양방어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도방위 사령관이 되겠죠. 을지문덕의 출신이나 생애에 대한 기록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략과 용맹함은 고구려는 물론 수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던 것 같습니다. 수양제는 별동대를 출발시키며 우중문과 우문술에게 영양왕이나 을지문덕을 만나면 반드시 사로잡으란 명을 내립니다. 자, 우리의 을지문덕, 수양제가 장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와중에도 그들의 전략을 알아내기 위해 당당히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당장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알고도 우중문과 우문수를 찾아가죠. 그리고는 영양왕의 밀명이라며 거짓으로 항복을 청합니다. 우중문은 곧바로 을지문덕을 체포하려 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유사룡이란 사람이 항복한 자를 굳이 죽일 필요가 있겠냐며 대국에 체면을 내세워 을지문덕을 도와주죠. 우중문은 을지문덕이 떠난 뒤에야 황제의 명을 기억하고 그를 잡으려 다시 만나자며 사람을 보내지만 을지문덕은 이미 자기 진영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자, 이 을지문덕, 심리전에도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을지문덕을 놓친 것을 깨달은 우중문은 마음이 초조해졌겠죠. 대국의 체면만 생각하다가 황명을 어긴 꼴이 됐으니 말입니다. 이후 우중문은 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죽어라 을지문덕의 뒤를 쫓게 됩니다. 을지문덕은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고 싸우는 척하다가 퇴각, 또 싸우는 척하다 퇴각하면서 수나라 군대를 이곳 평양성까지 유인하죠. 아까 해군을 이끌던 내호아가 당했던 전략과 똑같죠? 어떤 날은 하루에 7번을 져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을지문덕을 잡는데 혈안이 된 우중문, 우문술은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신이나 고구려 땅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평양성을 30리 남겨두고 진을 치고 있을 때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시 한 편을 보냅니다. 그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 시죠. 그대의 귀신 같은 전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기묘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구나.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싸움에 이겨 공이 높았으니 만족하고 돌아가라. 편지를 받은 우중문은 그제야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왔고 때는 늦어버렸죠. 한편 을지문덕은 우문술에게 부하를 보내 거짓으로 항복을 청합니다. 수나라가 군사를 물리면 영양왕을 모시고 수양제를 아련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보급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수나라 별동대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을지문덕이 거짓 항복을 청해오자 우문술은 이 정도면 됐다며 군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지쳐버린 수나라 군대가 군사를 돌리면서 을지문덕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중문 우문술 그리고 수나라 군대는 그저 도망가기에 바빴죠. 그리고 그들이 살수를 반쯤 건넜을 때 을지문덕은 둑을 터뜨리고 총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를 속이기 위해 군사 몇 명을 승려로 위장해 강을 건너게 했다고 하는데요. 강을 쉽게 건너는 승려들을 보며 수나라 군사들은 살수가 별것 아니라 느꼈고 막상 그들이 강으로 들어갔을 때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 압록강을 건넜을 때 30만 5천 명이었던 별동대는 겨우 2,700명만이 살아 돌아가게 됐습니다. 무려 30만이 넘는 군사가 수장되거나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전사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사의 3대 대첩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그 유명한 살수 대첩입니다. 살수 대첩으로 별동대가 몰살당하자 이때 해안에서 육군의 도착만을 기다리고 있던 해군의 내호와는 그 길로 도망치고 맙니다. 우중문이네 이놈! 우문술 이놈! 그리고 패장 우문술은 쇠사슬에 묶여 본국으로 끌려갔죠. 수나라 군대는 그렇게 물러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전에 수 문제를 아련해 전쟁의 길잡이가 되겠다던 백제는 정작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백제의 임금은 무왕, 그는 겉으론 수양제에게 사신을 보내 수나라를 돕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고구려와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죽을 짓 하고 튀는 놈이 나쁜 놈이냐? 그런 놈 정보 흘려주는 놈이 더 나쁜 놈이냐? 아무래도 튀는 놈이 네가 더 나빠 이 새끼야. 수나라로부터 고구려 정벌 일정 등을 알아낸 뒤 고구려에 정보를 흘리고 있었죠. 백제는 이전부터 고구려에도 원한이 많아 어떻게든 수나라의 힘을 빌리려 했었는데 이번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후 백제 무왕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무왕은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와 교류하면서도 어느 쪽이 안전할지를 늘 재고 있었죠. 그래서 겉으로는 수나라를 돕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정작 군사적으로는 실행에 옮긴 게 없었던 겁니다. 만일 백제가 수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영양왕은 살수대첩 이후에 대대적으로 백제를 공격해 장수왕 때처럼 아예 백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고구려 수나라와의 전쟁에 있어 백제가 고구려와 내통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